높여주는 국민들이 있으면은 자기 손으로 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게 될 것입니다. 적의 손으로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해체하게 될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잘 사는 그리스죠. 고대 그리스에서 잘 사는 아테네하고 못 살지만 군인들로 되어 있는 스파르타가 싸웠습니다. 스파르타는 오늘날 북한과 같은 나라고 아테네는 이 무책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나라입니다. 싸웠더니 스파르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한테 우선 항복했으니까 당신들이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라 하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키던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즐겁게 무너뜨렸답니다. 그렇게 즐겁게. 그런 짓을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부터 이 한나라당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안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은 억울하지는 않죠.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민노당, 민노총, MBC 이 세력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까? 정권이라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헌법이 뒷받침을 합니다. 헌법을 집행하는 100만 공무원이 있어요. 그와 별도로 70만 군대가 있습니다. 경찰 15만 명이나 됩니다. 아니, 왜 힘이 없어요? 아니, 그걸 비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독재자지. 그러나 헌법에 분명히 공무원들은 민노총 같은 단체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서 분명히 민노당이라는 이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했을 때는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 민노당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임으로 해산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MBC의 저런 선동 거짓말 방송하는 저 MBC는 방송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니까 저 허가 취소 사항입니다. 허가 취소. MBC 허가 취소했다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MBC가 방송 안 한다고 해가지고 불편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40명 정도가 식주자가 되고 대한민국 5천만이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정교조 법률을 8개, 9개 지금 동시에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노조원이 정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노조원이 어느 특정 정당을 위해서,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을 하고 노동자를 시위 현장에 끌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 막는 법위에서도 법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흠칼처럼 칼집에 꽂아놓고 뽑지 않습니까? 누가 손해를 보냐? 국가가 손해를 본다.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2017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뽑은 것은 아마 90% 이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뽑으면은 그때부터 다음 선거일까지 계속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게 상례입니다. 배신합니다. 유권자들한테 고맙게 생각할 때는 하루고 그 뒤 4년, 5년 동안은 정치인은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느냐? 언론을 보고 정치를 합니다. 기자를 향한 정치를 합니다. 유권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좌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좌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중동만 약간 정신을 차려도 중도 정도지 우파 또는 보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방송은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론이 좌경화되니까 정치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스탠스를 왼쪽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감시를 합니다. 감시하고 정치인들한테 압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이 임진강 사태를 저렇게 묵인했다 하면은 우선 군 출신들이 제일 흥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 출신들이 재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것은 악을 덮어두는 것이고 적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청와대로 편지를 쓰는 거죠. 한 100만 명이 편지를 쓰면 청와대 거기 문 앞에 편지가 몇 킬로그램이 쌓이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청와대 전화가 불통이 되겠지. 국방부 전화가 불통이 되겠지. 그리고 인터넷 댓글에 글을 막 쓰는 것이죠. 이런 활동을 해야 정치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데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는 그 어느 실내에서 아무리 흥분하고 해도 이것은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역사를 비울 수가 없어요. 행동은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해야지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정치 행동이라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현상 분석 그런 것도 행동을 위한 분석을 해야지 분석을 위한 분석에 끝나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술 활동하는 거하고 애국 활동은 다른 것입니다. 진실만 고이 지켜가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진실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지. 행동하는 진실이라 해야지. 진실과 행동이 분리되어 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행동을 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와 군대가 한국을 인류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군대는 아주 이 과학 집단 아닙니까? 군사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다 인류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조선조처럼 석기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는 예외 없이 다 식민지가 됐습니다. 아시아에서 군인들이 다스리던 일본만이 식민지가 되지 않고 그리고 타일랜드만이 식민지가 되지 않고 스스로 근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군인들은 장점이 많아요. 첫째, 실용적입니다. 실리적이에요. 허황된 명분이나 이 도덕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면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무기를 개발해야 되니까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과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과학. 그런데 무기를 만들 때는 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한 사회의 주도층이 되면은 군대, 군사력, 과학기술, 경제력이 같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동반 발전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승만 인구가 그렇습니다. 이승만 뭐 군인이냐 했지만 이승만 군인 중에 군인이죠.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처럼 전략적 사고를 깊게 넓게 하는 분이 없었어요. 이승만 위대한 국군을 만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박정희는 뭐 군인 중에서 가장 본이 좋았던 사람. 전두환, 노태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어떻게 보면 군사 문화가 주도했던 세월이 1948년부터 1993년까지 이렇게 한 40년 동안 군사 문화적인 상공 정신이 발전하니까 기업가 정신도 발전하고 해양 정신도 발전하고 과학 정신도 발전하고 해가지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다만 사상전에서 북한한테 밀리고 있다. 플러스 북한이 핵무기까지 갖게 된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무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손에 핵무기, 다른 손에 남한의 종북 세력, 민노당과 같은 이 종북 세력을 김정일이는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무기입니다. 이 두 무기를 잘 결합시키면은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먹듯이 대한민국을 뭐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한국 사람들은 부자들하고 가난한 나라하고 싸우면은 부자나라가 이긴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역사에는 그 반대가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사집단의 스파르타가 자유민인 아테네를 먹어버렸습니다. 베트남에서 여기 뭐 참전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원래는 그 거지 문제 아니었습니까? 베트콩 그 거지 문제 아닙니까? 거지 문제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 근사 무기를 가진 월남과 미국을
물리치고 적화 통일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징기스칸 군대가 징기스칸을 손자지만 구빌라이가 중국 역사상 가장 잘 살던 송나라를 거치고버렸습니다. 그때 아마 1인당 국민소득으로 비교하면은 몽고 군대는 지금 북한 정도 될 거고 송나라는 아마 한국 정도 됐습니다. 뭐가 모자라서 먹혀버렸느냐? 정신력이 모자라서 먹혀버렸느냐? 그 정신력은 뭐냐? 왜 정신력에 취약점이 생겼느냐? 여러 이유